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조용히 달라붙어 빠져나가지 않는 지방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운동을 아무리 해도, 약을 꾸준히 먹어도 체중은 잘 줄지 않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기름 한 스푼 때문이라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지방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심장에 좋고 몸에 좋은 식물성 기름이라며 철석같이 믿어왔던 바로 그것이란 점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행동이 사실은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방 1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줄거나 끊어야 할 기름은 무엇인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계속 드신다면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를 따라 해도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지방은 살이 아니라 세포의 재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살, 비만, 체중 증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보면 무조건 줄여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단순히 살로만 가는 연료가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겉을 감싸고 있는 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바로 지방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 세포막의 성질 자체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세포막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영양소가 들어오고 노폐물이 나가고 호르몬과 신호가 오가는 아주 중요한 출입문입니다. 이 문이 부드럽고 유연해야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굳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혈당은 점점 높아지고 피로는 쌓이며 살은 쉽게 빠지지 않는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고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세포막의 재료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방은 또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들은 대부분 지방을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방의 질이 나쁘면 호르몬 균형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피곤하고 기분이 가라앉고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의 상당 부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은 모두 세포막의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지방으로 만든 세포막은 뇌 신호를 부드럽게 전달하지만 잘못된 지방으로 만든 세포막은 신호 전달을 둔하게 만듭니다.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관 안쪽은 아주 얇고 섬세한 층으로 덮여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방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세포막이 건강하면 혈관도 유연하게 움직이지만 세포막이 굳으면 혈관도 함께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지방은 먹으면 살찌는 것이 아니라 몸의 성질을 결정하는 재료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지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은 부드럽게 회복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리 관리해도 계속 망가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방이 세포를 살리고 어떤 지방이 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일까요?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다음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바로 지방이 어떻게 상하고 왜 어떤 기름은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소는 녹을 만들듯 상한 것을 더 상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점입니다. 철이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처음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녹이 슬고 부서집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단단한 지방은 마치 기름칠을 잘해 둬서 녹이 잘 슬지 않는 철과 같습니다. 공기와 열을 만나도 비교적 오래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가 약한 지방은 페인트가 벗겨진 철과 같습니다. 공기, 즉 산소를 만나면 금방 상하고 망가집니다.
여기에 열까지 가해지면 녹이 한순간에 퍼지듯 지방도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지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방은 특별한 사람이 먹는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기름입니다. 마트에 진열된 대부분의 식용유, 외식할 때 쓰이는 튀김 기름,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기름들. 이 기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다중불포화, 식물성 기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름들은 구조 자체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산소와 열을 만나면 쉽게 상하고 본래의 지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름을 날 것으로 먹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미 공장에서 한 번 이상 고온으로 가열되고 정제되고 색과 냄새가 제거된 상태로 판매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볶고 튀기고 부칩니다. 기름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더 망가집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알데하이드입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쉽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간에서 금방 해독되지도 않고 빠르게 배출되지도 않습니다. 알데하이드는 세포막에 달라붙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포막은 원래 부드럽고 유연해야 하는데 이 물질이 쌓일수록 점점 딱딱해집니다. 특히 인슐린이 작동하는 세포막이 굳어지면 혈당을 낮추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적게 먹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디고 약을 먹어도 수치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몸이 게을러진 것이 아니라 세포의 문이 굳어버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기름들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섭취를 중단해도 세포막에 들어간 기름이 빠져나가는 데는 약 600일, 거의 2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오늘 먹는 기름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버터는 정말 괜찮은가? 우리가 피해야 한다고 배운 지방은 다 잘못된 것이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떤 구조의 지방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 왔느냐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포화지방은 나쁘고 불포화지방은 좋다는 아주 단순한 기준으로 배워왔습니다. 그 결과 버터, 소기름 같은 전통적인 지방은 멀리하고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건강한 선택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준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처럼 자연에 가까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방은 몸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방은 세포막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과도한 염증을 키우지 않습니다. 풀을 먹고 자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에는 비타민 K2가 들어있어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도록 돕고 부티르산은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몸 전체의 염증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CLA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A 활성형은 몸 안쪽 조직과 혈관 내피층 회복에 관여합니다. 이 지방들은 세포를 자극해 망가뜨리는 지방이 아니라 세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지방입니다. 반대로 정제되고 반복 가열된 식물성 기름은 지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몸속에서는 염증을 키우는 물질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을 줄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지방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고 건강하다고 믿었던 지방이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재 선택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가공이 적고 자연에 가깝고 구조가 안정적인 지방. 그 방향으로만 바꿔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지방을 무조건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재료이며 문제는 어떤 지방을 선택해 왔느냐입니다. 그동안 몸이 보내왔던 신호들, 살이 잘 빠지지 않았던 이유, 수치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던 이유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지방 선택 때문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바꾸는 것, 그것이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식탁 위 기름을 한 번만 다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선택이 세포를 살리고 혈관을 지키고 몸 전체의 흐름을 조용히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에릭 버그 박사의 건강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으니 건강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